후삼국 시대의 인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궁예입니다. 견훤도 호족의 후손이었고 왕건은 말할 것도 없이 개성의 대호족이었지요. 오직 궁예만 승려였다는 사실, 신라왕실의 후손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그런데 왕실 후손이라 하더라도 친부의 정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타 재력이나 후원 세력 등이 전무했으나 오로지 본인의 매력으로만 수많은 인심을 얻고 한반도 중원을 모두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지요. 왕건의 쿠데타로 실권했기 때문에 후대의 기록은 악의로 가득 차 있지만 면면히 따져보면 일국의 군주로서 지도력과 추진력,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벌였던 투쟁의 역사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왕건이 막강한 재력과 호족 간 연합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백성들의 지지로 이룩한 일이라는 차이가 궁예의 역사적 위치를 특별하게 합니다. 삼국사기 궁예열전에 궁예는 헌안왕이나 경문왕의 아들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5일 즉 5월 5일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도 두 글자의 발음이 같았나 봅니다. 천문 담당관이 이르기를 중5일에 태어났고 그 빛이 이상하므로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니 기르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 음력 5월 5일 태어난 자는 부모를 해친다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하지요. 왕이 죽이도록 명령하니 사자가 가서 다락 아래로 던졌고 마침 유모가 몰래 봤다가 손으로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는 출생의 비밀이 적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인물들의 언급이나 구전이 전무하지요. 세달사에서 승려가 되다라는 기사는 더 수상합니다. 궁예가 10살이 됐는데도 장난이 심하니 유모가 이르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고 몰래 길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망하니 정체가 탄로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궁예가 울면서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제가 떠나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달사로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는데 스스로 선종이라는 버포를 지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대화는 궁예와 어머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니 모든 내용은 궁예에 의해 전파된 것이고 사실상 승려 이전의 궁예의 삶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오히려 일국의 군주로서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신라 왕실의 후손이다라는 소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10살 어린 궁예는 3달사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수원승도였다는 의견도 있으나 후에 경전도 집필하고 강설까지 하였으니 글자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고원의 평지 가운데 자리한 이곳에서 궁예는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사실 원래 명칭은 세규사였다고 하지요. 세규사의 오기인 세달사가 더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후 삼국사기에 흥교사라 불리고 있다 하니 12세기 중반 이전 바뀌었던 듯 하지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고려의 중 충희의 비가 있다. 충희는 인종의 아들이다. 이미 비의 글씨는 읽을 수가 없으나 뒷면에 다시 기록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궁예에 처소이던 곳에 고려 왕자 출신 승려라니 흥미롭습니다. 시간대도 공교로운데 삼국사기에 지피를 맹한 것이 인종이지요. 사찰명이 바뀐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해방 이후 영월에 흥교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1972년 8월 흥교사지에 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가 설립인가되었으니 그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화산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3km 정도 이동하면 삼국시대 축조된 태화산성과 북쪽 남한강 건너에는 정양산성, 남쪽에는 영춘현이 있었고 산 아래에는 사지원리, 방단적성유구가 있었는데 영월과 영춘, 단양을 잇는 가도를 통제하는 위치였습니다. 이 가도가 흥교사에도 거쳐가게 되어 있었으니 많은 길손들이 방문했을 자리입니다. 흥교사가 위치했던 지역은 다른 사찰도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화엄 10차린 비마라사지가 산 아래 남한강변에 있었는데 의상이 창건한 사찰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시기가 668년이죠. 흥교사는 의상의 법손이었던 신림과 그 제자인 지릉과 연관 있는 사찰이므로
역시 의상에 화음 사찰이었을 것이라 왕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흥교사지에는 최근까지 부도 한 기가 남아있었고 기와편, 자기편들이 많이 걷어차이는 곳이었습니다. 항령 인구 감소로 분교가 통폐합되고 1998년 3월 폐교되는데 이미 1984년에는 연대미상의 금동불이, 1988년에는 41cm의 고려시대 금동불이 발견되었고 이어 흥, 교, 세, 달, 명문화가 수습됩니다. 그리고 폐교 후 경작지로 사용되다가 2012년 6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급하게 발굴이 진행되었지요. 흥교라는 명문화편, 수많은 막새들과 침이, 석탑 부재, 다수의 건물지와 함께 주춧돌과 석재가 출토됩니다. 아울러 고려시대 유구층 아래 50cm에서 나온 소량의 신라 발해시기 토기편과 8세기까지 올라가는 와편들은 이곳의 최초 조성 시기를 궁예의 흔적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궁예가 입국의 꿈을 키웠을 세달사지입니다. 뒤로는 대화산을 얻고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산등성이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수도, 절치부심하여 출세를 꿈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나 굳이 경전을 쓰고 강설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미륵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최후는 항상 악인입니다.